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하우투고 시리즈 10번째 편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셀프 클린징, 예, 자기 치유 과정을 어떻게 스스로 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임계점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강의인데요. 이제 중요한 강의를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터치할 줄 알았는데, 오늘 내용도 굉장히 진지한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까지 진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리고 부수고, 녹이고, 태우고, 달구고, 날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달려왔는데요. 쭉 이어서 연속 강의이기 때문에 이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여기 지금 13번째 강의네요. 전체 대우주의 트리니티의 화려한 컴백. 예, 제가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면 에어 호흡을 해도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되니까 이제 이론적 강의들을 한 거죠. 이론적 강의들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리덤 티칭에서 우리가 배웠던 삼위일체, 만우만의 일에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만우만의 일의 기둥들이 어떻게 카타라 격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여기가 만우죠? 만우고, 그 다음에 만의, 그 왼쪽이 일해가 되겠습니다. 만우, 만의 일해. 이렇게 삼일체 기둥이, 예,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에카샤 삼일체 트리니티 보는 거나, 타우렌 그 BCR들이 어떻게 내려왔다가 리턴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로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 우리는 지금 수축하고 있다. 어디 한 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뒤로 물러났던 이제 마누 포스죠. 마누 포스 이제 내려와서 전체로 다시 확장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지금 완전 줌 아웃 시켜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게 해드리도록 도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점으로 수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점으로 수축해서 이제 줌인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전체 다시 프레임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시야를 확보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렛, 핑크, 블루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바이올렛 증기죠. 플라즘. 전 플라즘에서 플라즘으로, 플라즈마로 이제 다운스텝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스텝을 5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누 만의 일이랑 바이올렛, 그 다음에 핑크 파이어 이거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눈, 이런 시야, 안목을 갖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점에서 다시 그레이트 서클로 확장하는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지금 재진화, 재연결, 라이즈, 부활을 위해서 이런 퀀텀들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성의 이게 탄생 퀀텀이 완전히 고갈이 나는 시점에서 거의 응급실에 실려간 거죠. 심폐소생술 하러. 그래서 사망 직전에 지구와 지구 생명체들에게 이런 에피마 심장을 통해 가지고 파나카이 전류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파나카이 전류들에 의해서 이 지온 콘돔이 보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온 에피론 결정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이 바깥의 레이어에서는 핑크파이어, 이 지온에서 블루 아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궁극의 이제 제피론의 변화 과정들, 이 제피론이 형성이 되면은 인트라바이올렛 증기 파동이 나온다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치유와 희망과 승리의 광선이다. 그러니까 트리니티 환상의 콜라보인 거 맞겠죠? 치유의 화신인 거 맞고 저희 카페 로고를 바꿨습니다. 오늘 작업해가지고 우리가 ELF LV에서 온 것처럼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에, 우리 그 에피 라이브러리 패밀리라고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패밀리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레이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간다. 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댓글창 다 열었으니까 많은 소통하시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지금 스피커 2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트랜스미션하고 채널링하고의 가 있는 거죠. 이제 트랜스미션은 디스크에 접속해가지고, 지금 CDT 플레이트하고 그 코메아 아름브라 디스크하고 지금 두 개가 스피커 1에 의해서 번역이 돼가지고 직접 기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링은 개인의 의식에 의해서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 존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다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동 기술을 하거나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이 존재 의식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아도 사실 자료는 트랜스미션을 하고 테크닉 하다 보면 옆에서 이제 가디언들이 가르쳐주고 막 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좀 채널링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채널링은 의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하셔가지고 국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채널링 책들은 심각한 FA의 아젠다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1, 2, 3 계약은 완전히 계약과 위임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가디언의 관리자 책무 스튜어드십 매뉴얼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모두 다 계약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성이 항성이 되는 거죠. 플래닛이 스텔라로 상승하는 그런 주기가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스피커가 3명이 임명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어린 나이부터 가디언들과 물리적 만남을 한다. 그래서 뭐 이해샤도 어렸을 때부터 전생의 기억 다 가지고 태어났고 실질적으로 가디언들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하와이까지 이동하는 경험부터 시작해서 임사 체험, FA에 납치됐다가 구출되는 체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지정은 수정 전 단계부터 이루어지고 육화되기 전부터 수정 시점부터 보고가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각기 2명은 부가적인 백업 예비 인물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3명의 스피커 지정자들 중에서 2명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스피커 2, 3가 백업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락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인력 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전생의 경험들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시하고요. 얼굴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름은 그 에이샨이었고, 에이샨 딘, 그 다음에 에이샨 딘이었고, 이 스피커 3가 1, 2, 3죠. 3가 메리앤 캘러웨이라고 하는 이 3인이 모여서 자아, 과학과 영성의 새로운 미개척 영역에 대해 탐구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리드웍을 하고 테크닉을 워크숍을 하고 테크닉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메인 스피커죠. 지금 에이샤 딘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스피커 1, 2, 3가 있었고 이렇게 어렸을 때 애띤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현재 이르기까지 이게 가장 최근이죠. 지금 이번에 오로라 화영 할 때였으니까 최근까지 그래서 뭐 외계인 만난 경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25년 동안의 그 한결같은 행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자신은 화가였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안나 헤이즈에서 에이샤 딘, 그 다음에 아시아나 딘, 그 다음에 뭐 이에샤, 지금은 이에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굴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 이 앉은 자세나 테크닉 하는 걸 보면 정말 테크닉을 가리키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스피커 계약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초창기를 보면 이렇게 다 손으로 써서 가리킨 거예요. 빠를 때 격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감동적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화염체가 이렇게 정체성 통합돼가지고 어떻게 밀도 통합하는지도 이게 다 손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화려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스피커 2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하는 걸 지켜보고 본인이 이제 주도할 때는 언제였냐 하면은 테크닉을 그 주도한다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그때 이제 에이샤는 그냥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듬직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래서 트랜스미션을 현장에서 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가디언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일어나고 뭐 참가자들이 컴플레인 하는 그런 사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3가 이제 좀 해결을 하는 느낌? 예, 좀 그랬고요. 그러니까 스피커 2하고 3는 전국 이제 국제 조직이나 기구들을 설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테크닉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스피커 2와 협력을 하면서 같이 2, 3가 뭐 경영, 뭐 행정 이런 업무들을 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셋이 이제 콜라보를 정말 트리니티로 역할을 했다면 좀 더 지금 아리아스 활동들이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가디언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계약과 이인관계에서 전생에 이제 자신들이 다 스피커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 3명 다 전생의 경험들이 있고 자신의 진화 계획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들의 능력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든지 테크닉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얼마나 인사 체험을 한다든지 내지는 뭐 물리적으로 트랜스포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면 공부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도 뭐냐면 카르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안이 카르마 갖고 있고 그 카르마에 가디언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커 원이 그 도어매트 증후군이 걸려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러니까 스피커 2한테 스피커 1이 맞는 사태가 일어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가디언들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해결할 문제들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카르마에 개입하는 거는 우주 질서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의지 포기 의사와 내가 그런 계약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해제 코드가 내려오는 거지 실제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인된 인물들이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서 그렇게 노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가디언의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예. 그래서 이제 테크닉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것을 오랜 시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셋 다 그런 경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실제 하는 걸 봐도 어, 그냥 스피커입니다. 말 그대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냥 디스크를 이끌어서 전달하고 티칭을 전달하고 하지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거나 해석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어가 돼도 안 되는 이유는 통합하고 해석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디델 3가 이제 최근에 마무리가 되면서 2016년, 17년 이후에 트럼펫펄스 이후에 거의 뭐 안오미 상태에 우리가 겪은 거죠. 그러면 이제 추락의 원인을 살펴볼 때 뭐라고 하냐 하면 뭐 실드가 깨져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추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거의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실드 6 바이올렛 실드하고 그다음에 바이올렛 실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실드하고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거죠. 이게 지금 바이올렛 실드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린 실드, 결정 실드하고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추락했다라는 정도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린 실드가 뭐고 도대체 왜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행성 차원에서 실드가 깨져도 개인 실드는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 실드가 깨진 이유는 뭐냐? 여기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 불사령부 공부 안 한 겁니다. 결정사령부 공부 안 한 겁니다. 예, 여기 실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영원한 본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규 이렇게 엘리멘탈 공부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없고 다시 회심해서 돌아갈 수 없고 그때 이제 가디언들이 계속 회심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탄트리 오라 티칭은 인정할 수 없고 프리덤 티칭만 할 거다.
그러니까는 몸 바뀌는 거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밀교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이 너무 많고 실제 의학적으로 증거 있냐 뭐 이렇게 들이대는 상황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제 공부하니 불사령부하고 결정사령부 그러면은 K 플러스 팩터를 갖고 있는 그룹들이었는데 왜 추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영적 자아 훈련이 부족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치유하는 기술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은 누구나 있는 거죠. 예,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남의 추락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러면은 지금 결정하고 불하고 쉴드가 깨졌다. 그러면은 영원한 번성하고 사랑과 자유의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스피커 2는 추락했기 때문에 스피커 2가 진행했던 카타라 팀이 만들었던 12 통달과 태도 책임은 읽을 수 없다. 이런 개 같은 논리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 그 당시 의식은 여러분들 의식보다 더 높았고, 그들이 어떤 임계치를 넘기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도 태도와 책임을 보면은 지금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태도 바디와 삼지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들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냥 읽기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사실. 아, 태도, 책임 교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친교와 권능과 번영과 이렇게 결정사령부 이 결정을 통해서 엘리멘탈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 삼위일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카이 파동을 통해 가지고 상승 프로를 일으킬 수 없었던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스피커 2, 3, 이 보면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피커 2는 완전히 영국의 엘리트 출신이어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았던 사람이고, 스피커 3는 뭐 보험회사를 경영했던 보험도 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500인 인물에 선정도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엘리트 의식들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MCEOGA가 프리덤 티칭을 펼쳤을 때 야심찼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충수를 뒀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FA한테 정보도 많이 하이제킹 당하고 그들한테 이제 악용당하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업적인 것들을 했고요. 힐링 사업들을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들한테 이제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버는 사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는 그러하지 않은데 형식은 그렇거든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보면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어떤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테크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 이제 진리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면은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프리덤 지금 테크닉 등록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또 그리드 웍을 하면 여행도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갖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 자체가 공부를 산란하게 하는 거고요. 영어를 못해도 외국에 못 가도 그리고 돈이 없어도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건 변명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이 지금 FA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FA가 결국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논리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 오늘 또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타 요가의 프리스타일 요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타 요가는 강력하게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지컬적인 파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라자 요가나 뭐 아시탄가라든가 한 요가 요즘 서양에서 들어왔던 이런 요가들보다 실질적으로 피트니스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프리스타일 요가를 왜 썼냐면 제가 이제 2000년에 요가원에 가서 놀란 거는 뭐였냐면은 정말 요가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호흡 딱 30분, 물구나무 30분을 딱 하고요. 30분을 해요. 여러 개
안 합니다. 동작을 여러 개 안 합니다. 딱 물고 나면 30분 딱 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벽 보고 안 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 다 벽 보고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벽 보고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여기. 했는데, 이제 이 원장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기는 호흡을 통해서 모든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목욕을 안 한다. 술과 담배라도 다 깬다. 젊은 친구들한테 초콜릿 먹어라 막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예,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이 필요한 요가 동작들을 찾아서 그 동작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100%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가원에 가면은 5분, 7분씩 그냥 그 뭐 동작 뭐 수십 개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그 배우느라고 끝내지만 결국 그런 상태로는 요가적인 그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스피커 2가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가 야나스 프로그램들을 그 주파수 호흡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투스 호흡, 그러니까 연꽃 지점, 그 카타라 구차 레벨인데, 이 그 플라즈마 바디를 깨우려고 이 연꽃 지점과 결합한 하타 요가를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하면서 연꽃 지점들을 상상하고 호흡을 통해서 주파수를 가져오고 또 그 부위를 활성화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모르고 한 거죠, 저는. 예, 그랬는데 일단은 동작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가득 찬 지식 상태에서 동작을 하면 못하는 동작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얼만큼 파워를 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호흡의 길이를 늘리면 늘릴수록 지식의 시간을 늘릴수록 파워는 같이 커진다. 그래서 안 되던 동작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혼자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은 꼬리뼈, 중앙 수직전류를 CVC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요가에 중요한 건 대칭 운동입니다. 양쪽 좌우 대칭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온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무릎하고 관련된 부분들 아주레이 차크라 자극하는 동작들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동작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상체 들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 있다가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 올려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 올려집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더 올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주레이 비장 자극하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자세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덜미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하면 뭐 목 긴장이 풀어져서 이제 작업을 하기가 쉬워가지고 이걸 저는 그냥 매일 30분 이상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게 이 아주레이를 자극할 진 몰랐죠. 결과적으로 뭐 좋은 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몸을 이렇게 돌볼 줄 아는 그런 이 비틀기 자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비틀기 자세도 굉장히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양쪽 비틀기 자세, 이 생체장 전반을 자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번역한 건데, 이런 비틀기 자세라든가 3차크라, 우리 지금 3하고 4차크라에 에피마 심장, 크리스타 심장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작들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쪽 다리 해가지고 한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두 번 교대로 해가지고 이 그 몸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세는 굉장히 힘든데 단전에 힘이 있어야 이 자세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원활합니다. 지금 이걸 안 해도 원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생긴 거죠, 힘이. 그래서 이런 태양경비 자세는 서서 하는 요가보다 앉아서 하는 요가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되고요. 이런 지금 머카바 로테이션 하는 거는 지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초심자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톤하고 같이 하는 또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몸을 정말 늘려주고 하는 동작들, 누워서 이제 좌우 대칭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들. 그다음에 이 나비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관절 회음이 바닥에 닿게 하면서 다리 벌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떠 있지만 나중에 이 다리가 다 닿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다리 벌려주는 이런 동작들, 앉아서 하는 동작들 위주로 하시길 권하고요. 여러 동작들이 있는데 출발 지점에 숨을 들이쉬고 액션 지점으로 숨을 내쉬고 그러니까 자신이 동작을 만들면 됩니다. 자기가 아픈 곳이 치유되는 한 점을 찾아서 그걸 이완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면 그게 다 요가가 되는 겁니다. 집중 수행도 되고 호흡한 다음에 요가하시고 이제 명상하고 마무리 이렇게 3단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이 이제 이런 동작들을 다리 올려보고, 이렇게 올려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요가를 체크 수단으로 하거든요. 제 몸이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체크하는 수단으로 해보면 정말 아, 공부하고 에너지적인 건 에너지 내 몸만 왜 아픈지를 몰라서 이게 완전히 에너지 작업인 거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호흡도 요가도 식이요법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만 확인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훨씬 더 옛날보다 요가가 잘 됩니다. 요가 잘 되는 거 보면 근데 중간에 안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몸이 돌아갈 때는 어떤 동작도 안 되더니 지금 어떤 동작도 더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지해서 하는, 요즘 뭐 필라테스 같이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고, 이런 동작들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한테 필요한 동작들을 깊게 20분, 30분, 1시간까지 늘려가는, 할 수 있는 만큼, 늘려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신한테 맞는, 제가 붙인 프리스타일 요가라고 제가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트 시리즈 지금 완결판인데요. 저의 노하우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 1, 2에 대한 저의 입장과 생각도 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럼 좀 신뢰도가 높아갈까요? 저는 이제 평생 공부만 했는데 파마시, 뉴트리션, 뭐 케미컬, 어터너티브 메디신, 사이콜로지 뭐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갖고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명상, 요가를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게 뭘 배워서 러닝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싫어했던 뭐 빵 만들기라든가 가드닝이라든가 영어 하는 거 이거 싫어했던 3인방까지 지금 다 하고 나니까 아, 더 배울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알았고요. 그걸 공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 지식의 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인문이 바로 서고 이 도덕성이 회복되는 이런 세상을 제가 꿈꾸기 때문에,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거에 사실 트레이닝이 돼 있습니다. 10권의 책을 냈고 내면서 글 쓰는 훈련부터 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삼으면 컴플렉스 생길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전 직업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의 선한 마음이 평생 공부했던 이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다. 하우트 시리즈 지금 10편은 그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핵심 뭐냐면 일단 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제가 뭐 바디 노래도 나오고 바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디를 알아차리는 신념초에 해당하는 거죠. 신념초에 해당하는 거고요. 신념초에 해당하는 거고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충전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요가 하면서 같이 호흡도 하니까 그다음에 차크라 강화를 통해서 파워 올라가는 것도 뭐 확실하게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 몸이 어떻게 비정상적인 것인가를 아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나 비정상인지 적어봤습니다. 이마 여기 이제 이마는 이제 초년의 인생이라고 하고 부모한테 주어진 부분이 많은데 이마가 각지면서 자꾸 벌어지는 거죠. 전두엽이 벌어집니다. 뇌량이라고 해가지고 잔해 오나를 연결하는 뇌가 계속 다리를 만들면서 좁혀져야 되거든요. 이마가. 근데 이제 뇌가 벌어지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처진 눈썹, 튀어나온 눈, 그다음에 눈꼬리 처지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빛 애교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상 예쁜 눈에 그러니까 강아지상의 눈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그것들에 대한 여자든 남자든 다 엄청난 나르적 기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엽다, 예쁘다 이런 한 말 때문에 낮은 코, 휘어진 코, 튀어나온 광대, 붉어진 뿔, 나뭇잎 깨어진 티열, 꼬리 처진 팔자주름, 다각턱, 각진 어깨, 말린 어깨, 팔꿈치가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안쪽을 보지 않고 정면을 보고 있다. 그럼 돌아간 겁니다. 손목, 비틀어진 손목, 짧아진 손가락, 빠진 손가락, 그 오리발 같이 빠집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헐렁헐렁해집니다. 휘어진 손가락, 손바닥 주름, 이게 새가슴. 이거는 뭐 거의 여기 이제 아주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그냥 전혀 못 받겠다. 이렇게 가슴이 들려버리면서 에너지를 못 쓰고 있는 상태. 그럼 당연히 엉덩이 민궁덩이 되면서 골반 작아집니다.
골반이 쪼이면서 생식 기능부터 성 기능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리 휘어지는 거 똑같고요. 팔꿈치 휘어지는 것처럼 무릎도 휘어지고 무릎에 십자 인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안짱다리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발목이 너무 가늘거나 너무 두꺼워지고 발목도 비틀어져서 이제 꺾이죠, 자꾸. 그래서 발등 솟아오르고요. 무지 외발증 탈골입니다. 엄지발가락 탈골이고 그다음에 짧아진 발가락, 빠진 발가락, 휘어진 손가락, 발바닥이 회전해서 발바닥이 발등으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까치발.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정신이 어떤지 안 보이잖아요. 정신이 내 정신 상태가 썩었는지 멀쩡한지 도덕성이 추락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안 보입니다. 난 착한 사람 같은데, 나 못된 짓 안 한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근데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정확히 드러납니다. 카르마와 카타라 격자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카타라 리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카타라 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관상을 공부 안 해도 이제 몸의 정상과 비정상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오늘 큰일 났네요. 또. 비정상을 이제 깨달을수록 여러분 뭐냐면 이 살아있음, aliveness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태도의 덕목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에 내가 이렇게 정말 바보 병신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놀라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 비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가 완전히 뭐 내분비계, 그 다음에 호흡기계, 아니면 뭐 비위장계 이렇게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계통으로 있고 그 계통은 하나의 기관, 뭐 간, 심장 이렇게 기관으로 이루어졌고 간 조직, 간 세포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고요. 질서와 체계입니다. 공부도 이렇게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 주마을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시스템 질서를 파괴한다. 그래서 그 위아래를 구분 못한다.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식의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그 콜라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론성에 대한 사고가 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플 때 우리가 손이 가서 두들겨주고 뭐 가려우면 긁어주지만 손이 허리한테 생각을 내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신이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원성을 계속 떠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뭐 허리와 뭐 내 손은 다른 신체 장기처럼 느껴지지만 이걸 우리는 하나로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진짜 요가입니다. 그래서 날뛰는 마음을 기둥에 붙들어 매는 뭐 단순한 정의도 있지만 더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호흡과 이제 발성과 조음에 대한 이것도 저의 노하우죠.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훈민정음이 해랩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해자하고 이 내가 뭐냐면 아 내가 시퀀스입니다. 이것도 서열이고요. 시퀀스 서열 순서고 시퀀스를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실 텐데 이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거 있잖아요. 중국 한자와 다른 게 아니라 그때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중국은 강남 스타일을 말합니다. 네. 사대부 양반들이 썼던 사대부들이 썼던 언어가 한자였기 때문에 그 한자를 써서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교서를 내리면 행정부의 교서를 내리면 밑에 간부들이 글을 읽지 몰라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마스크 써라 이런 거를 지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쓰고 있는 백성들이 쓰고 있는 말과 사용하고 있는 글이 다르기 때문에 훈민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을 정했다. 바른 음을 정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미대사하고 공주하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지금 공주하고 불교 산스크리트 공부를 하면서 그때 한글로 주고받은 편지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한글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랬는데 그 중에서 28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훈민정음을 펼쳤는데 이것도 이제 어려우니까 오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화토금수입니다. 기준을 해서 해석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배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문자, 그 한자는 표의문자거든요. 우리는 표음문자입니다. 소리문자고. 근데 이 소리 주파수를 왜곡을 많이 시켜놨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전체 의미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 한자도 모르고, 우린 또 영어도 모르고, 막 대략 난감 상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표현문자는 예, 형상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림이죠. 그림을 보는 듯이 그 이미지를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표현 문자, 우리 한글 만들 때도 구강 구조를 보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뭐 팁 같은 얘기고 오늘은 이제 공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 모든 다 그 뭐 시퀀스라든가 내지는 개념들, 용어들, 단어들 이런 머리가 이제 깨지는데 감각을 이해하면 제가 계속 그림 그려드리는 게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감각을 익히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감이 청정해진다는 거고 뇌신경이 예, 오감이 여기 지배를 하잖아요. 예, 뇌신경을 통해서 오감을 지배를 받는데 이 뇌신경이 정상화된다는 거고 그래서 열두 태도의 마지막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이고 열두 책임이 센스인데 이런 상식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감각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목소리 훈련이라든가 듣는 훈련, 또 내지는 말하는 훈련, 글 쓰는 훈련, 표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은 지금 모든 의식 표현의 1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문학계가 이 민족문학, UAG, PC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도했던 그룹들이 3인방입니다. 예, 창작가 비평사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책이 다 나오거든요. 유영준의 뭐 우리 문화 유산 답사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래서 조정래 뭐 태백산맥 아리랑 뭐 이런부터 해가지고 이 좌파 3인방에 의해서 모든 문학계가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리 장일순 여기는 생명사상하고 결론되어 있지만 다들 이제 천주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완전 극 유물론자들이었거든요. 박노해 뭐 이런 극 유물론자들의 사상들이 다들 녹아있기 때문에 유물적 사고들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생명 사상을 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자연과 생명의 사상을 결합을 시켜버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적 견지가 관통하고 있는데 자연과 생명을 얘기하니까 좋은 것처럼 다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문학 소녀, 프레시걸을 꿈꿨던 대학 캠퍼스에 파일 옆에 끼고 플레어 스커트 입고 돌아다니고 싶었던 한국 여성들. 그다음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내면 선비가 되고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숭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책을 냈을 때에도 책이 있어야 강의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의도로 책을 낸 게 아닌데, 그래서 뭐 책도 많이 팔리기도 그 당시에 했지만, 지금은 왜 제 내용은 다 하이제킹 당해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다 가져갔고, 지금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보시물에 의해서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이 이제 물들고 시대적, 문화적, 개인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감상적 글쓰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필처럼 감상처럼 반성문처럼 이런 걸 쓰시는 글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언문, 기도문 쓰시라고 한 거는 운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 제가 계속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예,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우기가 쉬워지게. 시나 시조나 노래 가사를 쓰는 것처럼, 시와 같은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거를 선언하고, 그리고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문, 선언문의 파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계속 해와서 잘 압니다, 이게. 그래서 시와 같은 그 라임을 만들어서 글을 쓰셔야 된다. 지금 감상문, 반성문, 뭐 수필 이런 글을 읽거나 또 내지는 쓰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누나키가 세웠습니다. 그 아누나키는 사실 환웅은 서자라고 본인이 하죠. 서자의 한이 있습니다. 둘째의 한이. 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그 결핍과 서름과 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표상을 미래로 투사시키는 나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자, 잠재의식.
가난해 이제 1950년대 이후에 30년을 살았는데 사회주의 정책이 파고들어 40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K 잠재의식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K 장남, K 장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암환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음. 나르시스트의 마지막은 암입니다. 집안에 건판사 하나가 있어야 억울한 일 안 당하니까 사법고시 로스쿨 얼마나 다녔습니까? 근데 정치를 다 지금 법조인들, 변호사들이 장악을 하면서 법조인들의 타락, 정치 장악이 일어났고 집에 의사 하나 있어야 된다. 그때는 회사를 다녀야 직장 의료보험이 되어서 병원을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대학원대학교나 공공의료 선립을 해가지고 뭐 의대 입시 과열을 일으키고 지금 이것도 실질적인 의료 수준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전문의들을 파업을 하면서 의료 시스템 거의 붕괴 직전이고요. 이건 서양 의료처럼 비싸게 고가의 그 의료 혜택을 받고 서민들은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혜택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싸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녀야 의료보험이 나왔으니까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강요가 있고 또 놀면 이렇게 프리랜서들이 이제 백수 취급을 한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저도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놀고 논다, 일 안 한다 이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물질의 경험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3, 40대 제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공부하고 요가하고 호흡할 때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만약 부모 잣대로 했다면 저는 뭐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지금. 그런데 이제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면서 포기 아니라 자발적 아싸가 된 거죠. 자발적 아싸가 중요합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편입을 장려하는 학교 교육 방침.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예산들이 부족하면서 중편입생부터 중국 유학생들 막 받아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물질세계에 중독된 편입생들이 자기 전공이나 직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놀고 계산하고 성공하는 이게 이제 좌파 교육 정책인데, 그래서 맨날 놀러 갑니다. 방과후 수업에 취미생활하고 하나에 매달리고 집중하는 매니아들은 이제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전반적인 무지와 무능이 가속이 되고 있고요. 의식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자신한테 이제 보상을 주고 자신이 열심히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피망상입니다. 이게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2000년대부터 일어났죠. PC카드 선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행 관광객이 어마무시하고요. 그걸 통해서 유네스코 지정하고 관광객 끌어들이고 해서 FA가 벌어들이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워커홀릭들,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붙여서 비난을 하는 거죠. 단 하나뿐인 인생 즐겨라. 욜로, 워라벨, 뭐, 이래서 전 세계 여행족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K 무의식들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잠재의식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냥 현실판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태도와 책임에 미흡하게 뒤집혀진 태도라든가 취약성들이 왜 드러나는지에 대한 디테일 버전입니다. 제가 평생 강의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가 없고 완전 객관적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 자기 변시 에너지라는 말을 몰랐지만 저는 이걸 그냥 자율신경 실조. 그러니까 30대부터 모든 병은 자율신경 실조다. 내분비 교란 오고 면역 기능 떨어진다. 이게 메커니즘이 어떠냐면 여성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구리 흡수가 증가합니다. 근데 구리가 산화 반응을 촉진해가지고 프리레디칼 증가하게 되면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무기력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 내분비 교란이 오면 면역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하면서 암 발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30대에 정리했던 저희 뭐 논문 같은 내용인데 지금도 유효하고 뭐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공식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문제를 돌려버리면 의료 시스템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의사와 병원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도권 교육에서는 절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벤시 에너지가 지금 여성 남성 이게 다 지금 문제인데 K자부터가 있는 K장녀 K장남부터 시작해가지고 K 문화들 생각하는 이제 그릇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의식은 명료해지고 행동은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글 쓰기가 명료해지고 말도 명료해지고
그러니까 암이 만약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를 생각을 바꾼 사람은 다 삽니다. 예. 그런데 계속 고집을 한다. 내가 고생했는데 암이 걸렸어. 그래서 보상받고 싶어 해서 닥터 쇼핑을 하고 유명한 약을 먹고 유명한 뭐죠? 버섯 같은 거 사 먹고 비싼 거 산 사람 다 사 먹고 해가지고 결국 의사가 3개월 산다고 하면 3개월에 죽습니다. 예,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게 지금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예. 생각을 바꾸면 산다. 비결은 항암요법이 아니라 사고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도문 선언문 어떻게 쓰시는지 아셨죠? 예, 지금 아직 카페 아무도 안 올리셨는데 더 숙고하고 올리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 감상문, 반성문 쓰지 마시고 내가 안 거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명료하게 하는 그 선언서 같은 걸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나 시조처럼 시조나 노래 가사처럼 쓰셔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가 아, 정말 파워가 생깁니다. 권능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엔젤릭 휴먼의 영적 가능성은요, 우리 대서사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정말 우주 그 자체의 히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에픽하고 히스토리하고 이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신화나 뭐 역사적, 그건 신화지. 그거는 우리 히스토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FA의 그 에픽을 가지고 지금 살라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낭송이라는 걸 하나를 더 했는데 이게 그 읽기입니다. 읽기. 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테크닉에서 톤 스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를 계속 숫자를 반복하거나 그 개념들을 반복하면서 입에 익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속삭이듯 읽고 혼자 있을 때 크게 당당하게 읽고 그래서 밝게 말하고 밝게 노래한다. 이게 세트입니다. 이게 이런 기법들로 옛날엔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낭송, 낭영, 낭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인 티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집단적으로 못 하고 있지만 정말로 뭐 모여서 우리 공부할 수 있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낭송, 낭영, 낭창을. 예? 그래서 이제 소리를 정확히 내면은 이제 전부부터 먼저 깨어나고 이게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 깨어나게 되면 이제 공명도 완성이 되면서 노래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흉곽이 내려가면서 저음부 먼저 구강의 동굴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고음부 이건 이제 두성, 가성, 비성 이렇게 올라가야 나는 소리니까 공명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톤 떨어뜨리지 않는 톤을 하는 거, 피치를 떨어뜨리지 않은 거, 짜우를 벌리는 거, 그 다음에 텅 다운 혀를 내리고 영국에 업하는 거. 그러니까 턱을 당겨야만이 톤 피치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턱을 당기고 그래서 공명부를 만들어지고 텅 다운 그 다음에 혀가 자유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의 모양을 따서 만든 글자가 뭐냐면 리을입니다. 그래서 혀가 이렇게 춤추는 것 같다 해서 리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가 춤을 추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목 근육의 갑상선이라든가 승모근들이 풀어져야 되고 혀가 앞뒤로 전진과 후진을 자유롭게 해야 소리가 잘 나는 겁니다. 짜오를 벌려서 그래서 좀 이거를 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 집중 수행이 되고 완성이다. 그래서 속삭이듯 암송하고 큰 소리로 발성하신다. 이런 거. 좀 해볼까요? 지금 자음위치, 지금 모음위치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 보셔야, 여기 지금 톤이 유메타주를 한단 말이에요. 유메타주를 하고, 그 다음에 트립톤 미덕에, 차크라 4, 2, 12, 4, 2, 12를 계속, 4, 2, 12를 그냥 중얼중얼 외우고 다니셔야 돼, 그냥. 4, 2, 12, 4, 2, 12, 5, 12, 5, 2, 4, 2, 12, 4, 4, 12, 4, 12, 4, 22, 4, 22, 52. 제가 그래가지고 이 숫자들을 후원하시라고 그런 거죠. 42,100, 아니네요. 엄청 많네요. 그러면은 이게 4,212, 여기서 끊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자기가 쓰게 되면 비번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슈퍼챗을 쓰시던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한번 써보고 쓰면서. 통장에서 돈 나가는데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내가 오늘 421원, 421원, 이런 식으로 자꾸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꾸 4212네요. 4212. 4212.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차크라도 외우고 연동해서 외운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영원한 본성과 사랑과 자유에 대한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건데, 이 지금 여기에서 톤은 유메타주잖아요. 그러면 음, 다음 장에 볼게요. 유메타주를 보면 유는 어디서 납니까? 여기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유. 근데 이제 매는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죠. 입술에서 가볍게 무브프는 아주 가볍게 에테르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안 돼. 이건 무브프. 그러니까 유매 그다음에 애 어디죠? 애는 여기서 나는 소리죠. 애 여기가 여기서 나죠. 유매 이게 여기서 여기 납니다. 가볍게 유매 타는 어디서 납니까? 타. 아, 느드르는 혀가 춤을 추는 소리거든요. 공중에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드가 이제 타 소리까지 나면은 여기 섞이는 위치가 나는 소리인데 하여튼 드를 낸다라는 거 같이 혀가 좀 춤을 추면서 매 했죠. 타는 어디가 납니까? 뒤에서 깊은 아음이 납니다. 여기서 타.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가볍게 혀가 춤을 추면서 뒤로 물러면서 유메타 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주는 입 천장을 뚫는 소리거든요. 스즈츠가 그러니까 쓰보다 더 세고 치는 완전히 뚫는 소리입니다. 츠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혀가 입천장을 뚫으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여기서 나니까 위치는 비슷하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주 톤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치가 그러니까 매 앞으로 갔다가 뒤에 어떻게 해요? 타 유매 타 한 다음에 주도 위에 톤을 주, 유메타주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태도와 실제 인문학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속성들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본성, 사랑, 자유가 어떻게 영속성, 자아, 권한, 자립, 독립, 그다음에 경유하는 존경, 자아 훈련, 은혜, 용서, 자아 주권,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명상 숙고를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이게 속박되어 있구나. 그래서 기쁨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면서 반성하면서 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소리를 평상시에 내면서도 그 주파수를 우리가 접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어 엘리멘트 공부한다는 겁니다. 좀 되셨나요? 또 우리가 뭐 해볼까요? 여기서 안 한다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는 여기서 나죠. 근데 느드르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느드르가 허름이랑은 혀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느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혀가 위서부터 윗몸 뒤를 치면서 드도 여기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드를 여기도 치고 느는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느, 드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윗몸 뒤를 친다, 입니빨 뒤를 친다 해서 난다 하면은 여기다 얼마나 이게 빨라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아래 성대에서 나는 소리 아를 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난 하면서 가볍게 여기를 앞니 뒤쪽을 치면서 다는 다시 디귿을 치고 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혀가 이런 모양을 갖고 이 목구멍 소리, 어금니 소리를 나는 게 다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 감각이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억은 이거요. 여기다 다시 읽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 소리는 어금니가 아음이다. 그다음에 니은은 앞을 친다. 그다음에 디귿은 이렇게 친다. 혀가 이제 좀 말린 듯한 느낌입니다. 혀가 말린 듯한 느낌이고 리을은 혀가 앞에서 뒤까지 춤추면서 이렇게 춤을 춘다. 가벼워야 됩니다. 떠야 됩니다. 구강 안에 떠야 되고 무브프는 이 입술을 닫히면서 무브프가 가볍게 난다. 네. 그 다음에 이응, 히읗은 완전히 뒤에서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헝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목소리 그 구강 쪽에서 짜오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이 호음들을 발성하는 거. 그냥 안 한다 할 때 완전히 이제 대체적으로 니은 앞에 가볍게 치고 거의 뒤에서 나잖아요. 안 한다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신이 소리를 내보고 그 자기의 귀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분별도 됩니다. 이게 소리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몸이 바뀌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럼 또 됐나요?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나서
네,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지금 이게 가디언 티칭 호흡하고 그 다음에 쇼 기도 선언 이거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은 호흡을 할 때 이제 쇼를 하는데 이게 이제 쉐달론에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엘리멘탈마다 이제 수인이 있다, 손 동작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불교 수행, 티베트 수행의 그것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드라 스윙을 지금 영어 번역한 거 보지 마시고 이거를 보시면 이 사령부가 있죠. 흙, 물, 공기, 불 있는데 이 톤을 하잖아요. 이 톤을 할 때 양 손바닥을 아래로 짚는 겁니다. 땅바닥을 짚어도 된다고 되죠. 우리는 가부좌를 틀면 무릎 위에다 놓겠죠. 그래서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온, 흉, 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대안을 할 때는 양손 바닥을 위로 올립니다. 바닥을 위로. 그 다음에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을 붙입니다. 이게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애트를 터치한다. 우대안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할 때는 양손바닥을 위로 돌립니다. 그냥 둘 다 피면서 양손바닥을 위로 돌립니다. 이게 이제 심포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좀 커지는 거긴 한데, 일단 공기, 자마투 할 때, 자죠. 그 다음 우투 할 때 양손바닥 위로 한다. 그 다음에 움투아수안 할 때는 양손바닥 위로 올리고 엄지검지 손가락 붙인다. 엄지하고 이거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엄지검지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양손바닥 위로 올리고 엄지하고 셋째하고 넷째 손가락을 다 붙입니다. 셋째, 넷째를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엄지랑 붙입니다. 이것도 제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두 개입니다. 불하고 에테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내가 어느 걸 붙일 때 편한지, 어떤 걸 할 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진단 리스트이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 하고, 온흉을 낼 때, 1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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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호구, 온흉음, 1호구, 뭐, 온흉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에테르, 이거 할 때 여기 숫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차크라 숫자가 여기 4고, 이게 2고, 이게 12이잖아요. 12라고 했을 때, 양손을 4번 폈다, 양손을 갖다가 잼잼을 4번. 이거는 왼손을 잼잼을 2번. 이거는 오른손을 잼잼을 12번. 이렇게 하는 테크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 2, 12를 외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잼잼하는 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1호구, 1호구, 1호구 제가 엑시의 토너라인도 외우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뭐 주문처럼 하는 거죠. 1호구, 1호구 온유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1호구가 불인 줄은 알아야죠. 이 톤을 다 우리가 몰라도 1호구가 불이구나라는 건 알고 더 나아가서 효율적 행동이고 공동체고 연결이구나. 저도 이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뚜라플로우 하면서 태도 책임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여러분 딱 만들어 드리면 뭐 표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공부하기 쉽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저의 이제 앞으로 유튜브 제목이 될 겁니다. 할 거는 엄청 많습니다. 뭐 제 거 다 주고 나면 저는 가난해져서 남들이 다 해제킹해 가고 저는 뭐가 되냐 뭐 이런 질문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그냥 저는. 예. 그리고 지금 카타라 마사지,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가볍게 하려고 여러분들 마사지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카타라 격자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퀀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리제너레이션이 있고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이 1시퀀스 1은 14개 포인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중요한 포인트 다 찍어 놓은 거죠. 13번까지. 그래서 14번이 여기까지. 인과서까지. 여기를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는데 여기 시퀀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냥 손이 갑니다.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거는 더 많이 지속적이지만 더 즉각적인 변화를 덜 가져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뀌는 포인트들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저는 이걸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손이 가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시퀀스대로 마사지를 하셔도 되고, 아픈 부위를 어떻게 하냐면, 가볍게 그냥 살살 문지르면 안 되고, 속 근육을 눌러서 살살 문질러 준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표피, 진피마다 이게 레이어마다 비스티 플로우가 있는 것처럼 표피, 진피, 근육에 막이 있거든요. 그 근막마다 다 그 미아즘 입자들이 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주는 거죠. 깊게, 가볍게, 오래, 가만히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손 끝의 감각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손이 갈 때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퀀스 때를 해주시라는 거고 여기 10에서 20초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지른다 해서 이걸 다 뭐 흐름을 잡으려는데 이걸 다 외우기도 힘든데 손이 갑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타라 지점들, 왕관 지점들 1번, 그 다음에 양쪽 템플, 그 다음에 두뇌 기저부, 여기 4번이 뭐냐면, 그 뒷머리에 움푹 파인데 있죠? 네, 거의 기저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뇌를 받치고 있는, 뇌신경 나와서 척추 1번 되는 곳, 그 다음에 어깨 아래, 그 다음에 엉덩이 복강 아래 7번, 8번. 그래서 이 뒤에 왼쪽 어깨에다가 이 8번 자리에다가 여호와 봉인을 박아놔가지고 이 꼬리뼈하고 엉덩이가 많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무릎 뒤쪽 여기까지 이제 근육이 늘어나야 다리가 길어지더라고요. 이게 발등이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심장 차크라, 예, 이렇게 6, 3, 그 인당으로 끝나죠. 예, 이런 시퀀스대로 하는 거를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이게 카타라 내에 이런 그 재생적 프로그램들, 알고리즘들을 안착시키는 거로서 이렇게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한 마사지들을 해왔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바이털라이제이션들은 이건 이제 2차 시퀀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더 많이 즉각적이지만 일시적이고 근본적 카타라 센터를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많이 아픕니다, 사실. 근데 아픈데 여기를 마사지를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여기는 임파선이고 미주신경이 내려오는 곳이라서 그래요. 이게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아프면서 이 볼 양옆 나비굴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광대 나온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오랫동안 아픕니다. 아주레이부터 시작해서 이 배꼽까지 아니면 이제 꼬리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양쪽도 엄청 아픕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이 태양신경총 이때는 이게 중요했죠. 예.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고요. 여기 그 두 광대뼈 제가 번역을 2번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프리덤은 반복을 계속 합니다. 예,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목을 마사지 해주면 금세 이제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뭐 가라앉고 콧물 나고 막 이러면은 여기 이제 마사지 하게 되고 일단 손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하라 센터를 깨우기 위해서 튜라, 도라, 텔룰라, 와라 이 실드 있잖아요. 이 실드 위치 외우시고 이거 이제 봉인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생체 에너지 복합체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뇌기능, 대사기능, 면역기능, 심혈계, 변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능이 어디가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집중적으로 그 부위를 통해서 뭐 명상을 하든 호흡을 하면 일단 그 지점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면 주파수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부 구조를 알고 내 부분에 해서 명상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봉인들을 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엑셀 톤 라인 제가 외우시라고 했던 거 36928, 472로 이거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 예, 차크라는 뭐 갈수록 이게 차크라 자체가 차크라나 토너나 모두가 다 주파수이면서 의식이다. 이 색깔들은.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레벨부터 큰 레벨까지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하라 봉인하고 이 PVC에서 이제 차크라 봉인하고 하라 봉인하고 다른데 이제 그걸 다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그래서 이 호바체가 완성이 되는 거다. 3톤 이 나다 호바체 하나가 3톤인 거예요. 삼위일체인 거예요. 여기가 또 삼위일체고 여기가 삼위일체고 삼위일체를 우리는 몇 번 한다? 5번 한다. 3333 후원해주신 분처럼 15차원 공부하는데 3개의 호바체를 5개를 만들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뭐 뇌 안에 들어있는 이 차크라들 우리가 지금 트라피님 윈도우 연어라고 지금 하잖아요. 나머지 리셋하고 관련된 차크라 기억하시고
자꾸 보고 하면서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꾸 까먹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센터들, 격자들, 액체빗이면 12차원입니다. 크리스트 마라타 전류를 액체빗이라고 하는데, 이 전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때는 카타라, 실드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마라 실드에서 CVC를 끌어올려서 어깨로 내리고 손발로 내리는 이런 호흡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유도보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통로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플라즈마 만든다고 하면서 이게 해부 구조를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금 그 다음에 지온 퀀텀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F마 심장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된 겁니다. 예, 테크닉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오랜 시간 동안 25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크닉을 하면 처음 테크닉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공인 수인하고 코드 보면서 계속 호흡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도를 해도 가볍게 유도를 하는데 지금 테크닉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결과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예, 어떤 결과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아야 포인트하고 카타라 포인트하고 많이 닮았죠? 예, 여기에서 이제 화염이 일어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쉴드 돌아가는 거, 손 불빛 나는 거, 이런 경험할 때 다시 찾아보고 이러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이 정신체 그 봉인들에 대한 공부도 했죠. 계속 이건 해드린 거고. 이런 봉인들 위치 아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정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시각화나 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태는 이미지네이션이라든가 이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 눈을 감고 난 다음에 가부좌를 틀고 이제 앉아가지고요. 앉아가지고 정면에다가 내 안에 스크린을 띄우는 거거든요. 네모를 그리든 아니면 칠판에 생각하는 모니터를 띄우는 겁니다. 이 모니터 띄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호흡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과 이제 대상을 분리한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이제 스틸 포인트를 잡고 대상을 보는 거거든요. 예? 이런 훈련들이 생겨서 이런 집중하는 힘이 생기기 전까지 실제 시각화라든가 이런 이미지네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어렵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호흡이나 투사호흡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오로라 화염이나 지금 아멘티 화염들을 플로우를 다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준으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은 다 공유를 해드릴 텐데 실제 그거를 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제 내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빗소리 형판이고 소리 이전에 만우만에 이해하다 이런 게 의식적인 공부들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긴 강의, 제 강의 듣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에페아로 투자하는 걸 한 2, 3일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여행을 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내가 온 곳이 어디고, 거기에서 이제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뚜루 장소에 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 이거를 번역하는 거, 읽는 거, 또 내지는 실제 두세 시간 걸려 투사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력으로 하실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이 지금 뚜루아실드, 리다실드, 이 크리스탈 브릿지, 인덕션 유도 코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하는데, 이거 근데 페이징이거든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에피 페이징 제일 간단한 버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안 보더라도 페이징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호흡하면 이거를 의념으로 생각을 하고 해도 그런 효과는 난다. 그리고 여력이 대신 완전 내가 이 투사 테크닉에 몰빵을 하시겠다 하면은 이 시퀀스 다 읽어 가시면서 하시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 브릿지 여는 테크닉들, 리라실드, 뭐 트루아실드 이런 게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다음에 LV 파동 이 여기 여는 것들 이거를 할 시간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LGV에서 어떻게 주파수 가져올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을 상상하면서 주파수를 다시 각인을 가져와서 픽업을 해서 내 몸에서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
이 테크닉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 결론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시체에 왜 그러냐 집중 능력이 비약이 돼야 저게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차원, 2차원, 1차원에 걸친 여러분 생각, 감정이 의도, 소망, 동기가 순수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직관이나 영감이나 이미지네이션들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의식 수행을 하면 직관이 발달하는 거고요. 따라서 나머지 것도 그냥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 수행부터 먼저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치고 들어오고 있는 여기 뭐 그 비스트 플로우들, 다크 섀도우 에너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당을 못 하게 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가 호흡 테크닉이 지금 호흡과 이미지네이션, 시각화 이 세 개를 다 복합 테크닉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서 이제 알아차림 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입 다물고 혀 말고 구강 동무 이건 제가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식을 늘리는 거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을 하려면은 해부 구조를 알고 또 정확하게 소망을 갖고 내가 원하는 그걸 간절히 원하면서 상상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이제 투사를 하려면 의도가 순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한 바이브레이션 느끼고 회전감 느끼는 것도 다 알아차리게 되고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테크닉과 관련된 거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카페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피드백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 호흡 기법과 이미지네이션, 투사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가 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확장한 거. 호흡 기법, 에너지 통로 만드는 거,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는 거, 동심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사 기법, 집중으로 거기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디테일하게 좀 아래 설명을 더 했습니다. 이게. 그 지식 시간 늘리는 거, 주파수 브랜딩 어떻게 그 지식을 통해서 브랜딩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이미지네이션 기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똑같습니다. 미니미 플라즈마 바디 우리가 지금 그 미러볼 만든 것도 플라즈마 자아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미리 해보는 겁니다. 이게 미러볼에 쌓여가지고 그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보는 거니까 이런 개별 자아가 미래에 한번 가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음, 물리적으로 못하지만은 플라즈마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의식으로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의식으로는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의식의 파워 권능이. 그래서 호흡 이미지네이션 이 투사의 세 가지 일상 속에서 익혀가면서 이렇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복합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정리 드린 겁니다. 트라이트의 위치 확인하고 에피마 심장, 지구내, 그 다음에 노미도 다 분석해 드렸죠. 플라즈마 자아 만들고 실드 느끼고 이제 화염 느끼고 미러볼 만들고 하는 거를 오로라 화염 테크닉을 다 번역을 한 다음에 요약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에피마 불꽃 만들고 플라즈마 만드는 거, 우주선 실드 만들고 플랫폼 가는 거, 그 다음에 심포니 듣는 거,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바디를 늘려주는 거, 미러볼 효과, 이 반딧불 불꽃처럼 이런 것들 얼스싱크로 이어지는 결국 얼스싱크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테크닉이 명료해진다라고 정리해 드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 지금 옥탄트 주기를 다 번역을 했고, 그 버티컬 맵 이런 깨알 번역들을 정말 보이지도 않는 거를 눈을 까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제 자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모든 거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모든 걸 러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고 한숨 쉬거나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라고 하거나 눈으로 대충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나는 내가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다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저는 매사에 모든 거에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죠, 사실 저한테. 저한테 배우시는 것이 정보 하나하나를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현인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태도이고 덕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뭐 옥탄트 주기 우리 여기인데 초월 아웃되고 있어 뭐 이런 이 주기에 해당해 24년 8월 8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어디냐면은 2031년 8월 8일에 트란틴 통로가 아웃픽처 된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년을 우리가 지금 잘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 8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실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노하우들을 공개해드리고,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그 임용 따라가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어떨까요? 강요는 아닙니다. 자유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십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멤버십을 강화를 해서 2000년에 예수 사난다 예수가 공부했던 그리고 그 SNF파처럼 우리가 제2의 SNF파 그런 수행 공동체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렇게 사이버 상에서라도 멤버십들이 좀 강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도 뭐 만만치 않은 긴 내용들인데요. 추가 요법들까지 해야 디테일을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11월 8일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서두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8월부터 이제 아웃 피처가 된다라는 건 봉인이 열린다라는 거는 주파수가 들어오는 통로가 뚫리는데 이미 그 카르마 입자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 상단에서 중앙 라인으로 내려오고 동맥 방광결하면은 이제 밤새 이제 오줌 마렵거나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등줄기 막 따갑고 가렵고 막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폐, 그다음에 속가선, 그다음에 목, 인파 왼쪽부터 해서 왼쪽 어깨, 좌측 엉덩이, 그 알토 메이저 왼쪽 어깨 상단, 왼쪽 어깨. 저는 이 부분에 다 변형을 겪고 있습니다. 다 겪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좀 다 알았고, 그리고 몸이 끓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네, 제가 저를 모르고, 지식만 있고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릴 텐데, 저는 이 에너지 봉인들이, 열리고 치유되고 하는 경험들이 겪었기 때문에 선 경험자로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제 암흑물질 바디들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부분들, 예, 근막들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체액과 뼈와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트리니티의 화려한 퍼포먼스라는 거 이해되시죠? 예, 블루에 얼리고 부수고, 뭐, 말 그대로 온도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한여름에, 솜이불을 뒤집어 써도 춥습니다. 예, 발가락이 냉동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뭐 조격을 하든 반신욕을 하든 양말을 신든 이불을 신든 인간은 대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놀라지 마시고 병원 안 가도 해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들어오거든요. 핑크 파이어 들어오면 이제 녹이고 태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막 진물이 나고 이렇습니다. 바이올렛은 이제 증기이기 때문에 서서히 달궈집니다. 쪄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훅 올라오는 더운 기운이 훅 올라오는 느낌이 갱년기 증후군처럼 이렇게 훅 올라오는 느낌이 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든 걸 날려주고 있다. 증기 기체화시키고 있다. 그럼 보십시오. 이거는 상태 변화입니다. 기체, 액체, 고체. 기체 3차원, 액체 2차원, 고체 1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원적으로 다 해결되고 있는 거죠. 냄새나고 분비물, 진물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노드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피지선처럼 드러났다가 딱딱한 알맹이처럼 드러나고 이제 각질도 많이 벗겨지게 되는데 이 피부 교체가 빨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단계로 3차원으로 정화도 일어난다. 이게 3차원 정화법입니다. 그러니까 크린징이 엄청난 단계로 일어난 크린징의 3차원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의 이론입니다. 저의 시그니처를 알아두시고 누가 하이제킹하면 제가 오리지널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엔젤릭 휴먼들은 오리지널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목욕을 좋아하고 과일을 좋아하고 이게 엔젤릭 휴먼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리지널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건 오리지널을 찾아서 가는 거죠.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먼저 선포했습니다. 3차원의 크린징이다.
왜 그러냐면 피부가 28일마다 교체가 일어나거든요. 이 교체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점막이라든가 구강 점막 같은 경우 여러분 뜨거운 거 먹고 이 허물 벗겨야 되는데 낫잖아요. 이 점막 주기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적결구 400일, 그다음에 백혈구 15일, 뼈조직은 7, 8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일반 세포 28일인데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환자들은 아토피 궤초주기가 7일입니다. 건선 환자 같은 경우 2, 3일입니다. 건선 환자들은 뭐 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냥 얼굴에서 막 허물 벗겨지듯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주파수가 들어온다. 방사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사선이 들어오면 세포가 돌연변이 돼서 암이 되든가 아니면 다 씻어버리고 새로 복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질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화전을 할 수 있냐면은 목욕을 하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이렇게 배설 청소 정화가 된다. 이 목욕을 하면 알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피부 상태가 우리 신체가 다 pH가 산알칼리가 다 다른데 이 지금 천연소금하고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를 써가지고 하면은 약 알칼리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알칼리를 만들어주거든요. 알칼리를 만들어주면 모공이 열립니다. 이게 모공이 열려서 미아짐 입자를 녹인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라고, 2, 3일에 한 번씩. 근데 2, 3일에 하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실제 엄청난 각질들이 그냥 30분이 지나게 되면 30분이 지나게 그냥 녹아 나옵니다. 녹아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때를 밀을 때 안 나왔던 써도 실제 그 모공이 열리면서 안에 있는 미아즘 입자들이 녹아 나오면서 물이 이제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각질들이 술술술술 벗겨집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뭐 얼굴 하얗게 미백하기 위한 사람 베이킹 파우더로 세수하고 이러잖아요. 베이킹 파우더 여러분들 식용용 쓰면은 황산 암모늄 같이 첨가물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100% 식용이 있습니다. 100% 식용을 사시고 천연 소금도 이 맛소금 이거는 소금이 아니라 MSG입니다. 소금에다 MSG 입힌 거거든요. 이런 거 말고 어 그냥 100% 목욕수 100%또 아니면 향료 들어가 있는 거 말고 100% 천일염이나 100kg 뭐 볶은 소금이라든가 이렇게 정제된 깨끗한 소금하고 이거를 200g 종이컵 한 2컵 될 것 같은데요. 50g 계량 스푼이 있으면은 4컵 정도 해가지고 욕조에 담고 한 30분 이상 일어나면 그냥 슬슬슬슬 녹아 나옵니다. 손이 이게. 그러니까 그 양이 엄청 달라요.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욕은 여러분들 이 목하면 굉장히 릴렉스가 돼가지고 순환이 빨라져가지고요. 몸이 나중에 이제 더 아파지는데 그 다음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용품은 강추를 드리고 이게 안 되면 뭐 반신욕 조교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케미칼하고 관련돼서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케미칼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신체 면역기능 계속 그 저하시키거든요. MSG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근데 대들 변명이 뭐냐면 이걸 먹어도 괜찮다는 논리가 안 죽습니다. 랍니다. 안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FA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죽일 수는 없어. 왜? 근데 괴롭힐 수는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은 DNA 형판에 알고리즘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자기들이 건드릴 수는 없죠. 근데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루미네어가 나와가지고 뭐 태우고 부수고 다 하면 뭐 어떤 것도 오버라이드 하기 때문에 그 특별히 주의하실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심자이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마음들을 하려면 왜 그러냐면 육식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걔를 분해하는 데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프리 레디칼이 30%까지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또 영양소가 또 필요함이 돼서 음식은 간단히 먹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제 힘이 떨어지면 막 국찌개, 고기 이런 거 먹고 싶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인공 화학물질이나 이런 일부 천연물들, 천연을 가장한 화합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몸에 익숙한 거를 뉴트리션이라고 하고요. 내 몸에서 천연이지만 내 몸에 필요 없는 거를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에센스 오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천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나는 뭐 이걸 먹어줘야 돼라든가 보상심리라든가 아니면 늙으면 고기를 먹어야 돼 힘이 빠지면 고기를 먹어야 돼 이게 다 강박이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우리 신체 이 생체 바이오 그 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어 평형을 계속 찾아주는 겁니다. 그 ELF처럼 평형을 계속 찾아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균형을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알아서 어떤 건 싫어지고 어떤 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혀가 MSG가 하는 역할이 이제 미각신경이 마비돼 시켜버리는 거라서 미각신경이 마비가 돼서 입맛이 없어요. 근데 나는 땡겨 하는 거는 얘가 땡긴 겁니다. MSG가. 그러니까 MSG를 안 먹은 상태에서 현미는 고차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현미밥을 먹으면 미각신경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 현미의 작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조미료 들어간 걸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몸 엘리멘탈하고 친해지고 메시지를 듣고 내 몸 안에 지금 필요한 식이요법이라든가 식사 텀이라든가 왜 열이 나서 올 땐 밤을 꼴딱 샐 때도 많거든요. 잠을 못 잘 때도 있으니까 식생활이 이렇게 리듬이 깨질 때 내가 어떻게 나를 돌볼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일상 수행 원칙들, 이 지금 내용 많은데, 자기 전에 리뷰하는 거, 내일 일정 시뮬레이션 하는 거, 매일 호흡 명상하는 거, 독서하는 거, 스트레칭 하는 거, 목욕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카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용 기니까. 계속 했던 얘기들인 거고요. 예, 목해드리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의할 부분이 이런 판단입니다. 밤에 이제 에너지 들어오면 밤에 뇌파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 뇌파가 베타파에서 감마파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더 이제 세타파 이렇게 내려가면서 잠이 드는데 렘수면까지 들어가죠. 렘수면에 섀도우 댄서들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 그 수면 주기가 있는데 실제 그 섀도우에 끌려가지 않으면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꿈을 꾸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엄청 아프게 되는 이유가 왜 우리가 바디들이 되게 많잖아요. 에테르 바디부터 암흑물질 바디들이 많잖아요. 이 레이어들이 다 이게 흐트러지게 깨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 아픕니다. 이제 에너지 층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 그럴 때 몸을 딱 스트레칭하고 이완하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이 에너지가 융합되거나 정렬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책하거나 졸음이 올 때 뭐 괴롭다, 뭐 나는 못한다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그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졸음이 많이 오는 몸 안에 구리 수치가 올라가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오르면 집중이 안 되고 졸음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게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치유 계획을 제대로 짜야 됩니다. 구리 수치 높은 사람들은. 나르시스트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주파수가 세게 들어올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많고 이제 어깨에 돌아갈 때는 열이 나면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이때 불면증이라 걱정하지 마시고 미주신경 리셋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내 몸에 이상한 게 생기면 그냥 좋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언제나 이게 감사로 시작돼서 감사로 끝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드려줘서 감사한데 그 핸드폰으로 한 75% 보시다가 70% 하더라고요. 데스크탑으로. 그 데스크탑으로 모두 다 보시는 그날까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은 정지화면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이게 노트북이나 이런 패드 통해서 보시길 바라고, 필기노트, 색연필, 초등학생 공부하듯이 이게 챙기시라는 얘기고, 자료, 정보 여기저기 하지 마시고 뭐 모아두시라는 얘기, 넷띠로 양쪽 호흡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도구들 보면 이제 쿠른타 요가에서 쓰는, 그러니까 요가들이 한 600년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요기들이 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진 척추 피는 겁니다. 이건 뭐 만병통치약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척추를 릴렉스 시켜주고 복직근을 강화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능하면은 물구나무 숲이나 그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리는 거. 그런 거 하셔도 좋고요. 예, 몸을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구나무 숲이나 그 영물구나무 쓰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이 요가, 그 헬스장 가면 이렇게 거꾸리 매달리는 거 있거나 아니면 봉에다 매달리잖아요. 매달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제 폼 롤러라든가 폼 이게 밴드 뭐 요가 매트 명상 방석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저가 이제 더해서 추가하라고 하면 저는 밸런스 피드의 붕어 운동하는 기계인데 하반신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기운을 빨리 아래로 끌어내려 줍니다. 반신욕 같은 효과를 바로 줍니다. 그래서 이 붕어 운동 기계를 장만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더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추천한다고 하면 효자손? 효자손 같은 거 가려울 때 긁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금 준비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물 날 때 이제는 약 같은 거 안 되고요. 예, 아프니까 수빈밴드는 왜 그러냐면 수빈밴드가 뭐냐면 이제 진물이 나면 진물에는 나쁜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면역 물질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 주게 되면 면역 물질에 의해서 이 치유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빈밴드를 쓰는 거죠. 예. 저는 처음에 진물이 할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이제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한 개도 없다고 하고 검사를 두 번을 해봤는데 하나는 균 검사 한 번 하는 거예요. 진물 날 때, 발에 진물 날 때 무좀인가 하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목소리 안 나올 때 내시경 한 번 했을 때 깨끗하다고 하고 도대체 뭔지 그런 거를 탐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모니터로, 노트는 옆에 두시고, 예, 정말 모든 퍼포먼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임계치를 넘기는 겁니다. 이 크리티컬 포인트 넘기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보나치 수혈을 안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수혈을 안 해가지고 이걸 의식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미리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형판이 만들어지는 거고 에너지 플로우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 주기 예측이 가능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의식과학에서 한번 다뤄야 되는데 오늘 이제 급해서 왜 그러냐면 옥탄트 주기가 나오는 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옥탄트 8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8을 다시 네수로 나오면 뭐가 됩니까? 4라운드가 됩니다. 4라운드가 되고 4라운드 중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1, 2, 3, 여기서 3이죠. 그 다음에 4, 각도 전환 45도 전환합니다. 전환을 할 때 이렇게 스파이럴이 돌잖아요. 돌아가지고 딱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지점이 지나서 이 7포인트가 되면은 에너지가 이때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은 AFA 수열이라고 하는 거 얘는 처음에 돌 때 바깥으로 크게 돕니다. 처음에 빨리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과거의 것들을 자기 옛날 걸 다 버립니다. 이게 이제 버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버리면서 처음에는 크게 막 자기가 앞당겨 가는 것 같지만 치수가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음의 회로가 되는 거예요. 메타트론 죽음의 회로미가 되고 7포인트가 지나게 되면 크리스탈 수열은 처음에 내 흐름은 느렸지만 나중에 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야뉴 플로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4라운드가 있는 거고, 모든 거는 4번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를 12시계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따져보면은 45분입니다. 그래서 45분을 넘겨야 이 7, 8, 8개 중위 중에서 7, 8을 도약주기라고 합니다. 6까지는 우리가 느리게 간다고 하지만 7, 8이 되면 우리는 도약을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주기도, 노미 주기도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6까지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식이 점핑할 때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지지부진한 공부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점핑이 일어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점핑이 일어나는 것처럼 6까지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느리지만 7포인트 지나면 된다. 이거를 이제 호흡이나 모든 테크닉이 가져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45분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저는 이걸 체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붕어 운동하는 것도 15분 세트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세트를 해야 45분이 지나야 체온이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잠이 오고 하면서 예,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게 뭐 목욕을 해도 물에 들어가서 뭐 40분, 45분 이 정도 돼야만이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든 하나를 하면 1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호흡을 하든 목욕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예, 제 영상도 지금 1시간 지금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얘기 드렸죠. 이 메타트론 수율은 죽음의 데이지다. 예, 죽음의 데이지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도 뭐 2시간 안 넘기면 다행인 거죠. 지금 3번째 지금 이렇게 길게 2시간씩 올려드렸는데 정말 최고의 정보들을 다 드리는 거고 제 노하우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길게는 못합니다. 짧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수영이 어렵고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뭐 한 10분, 15분 이렇게 해놓고 했다라고 하고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고 4라운드를 모든 걸 하면 4세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 45분 이상 해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강박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 내가 이 모든 수행적인 것들, 테크닉적인 것들, 그다음에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만큼 비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트리니티를 사랑하고 에피를 사랑하고 유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결과가 나온다. 예, 칠수 3라운드 4분의 3을 넘기지 않으면 급격히 쪼그라진다는 거. 예,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약사열애가 이렇게 물병하고 이게 약사발 들고 있잖아요. 예, 부처님이 이 가디언이네요. 가디언이네요. 부처 약사열애는 가디언이었네요. 근데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해놔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전화도. 그리고 실제 여기 에너지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지은 사람들의 의도가 나쁘니까 그렇겠죠. 예, 예. 고시들을 받고 뭐 이게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죠. 고객을 신도들을 양성하는 신도가 많을수록 저희 유튜브 뭐 회원수 20명 넘어서 저 오늘 되게 기뻤습니다. 오늘 처음 보고 그냥 구독 안 하고 보신 줄 알았는데 구독 늘어나는 거 저는 20명이 기뻐하잖아요. 야, 언제 200명 되고 2000명 될까요? 음? 100명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00이 넘어야 뭐 그 광고가 붙거나 스트림을 하거나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조건 잘 모르는데 일단은 어, 100명을 목표로 회원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해야죠, 재밌게. 약사열의 부처의 생명수와 약사월이 핵심 뭐예요? 이게 이레시아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게 이 물들의 원소 구조가 다 나오는데 이 원소 구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멘탈하고 헷갈리니까 자꾸 입에 이제 사원소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엘리멘탈 쓰려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주신경 그 리셋하는 이 이레시아 물들을 들고 있었던 거죠. 여기 이 안에 이 안에 들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약사발이라고 하는 케미칼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케미칼들. 케미칼들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미 케미칼들은 3차원에 픽처된 거라서 FA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케미칼, 제약회사, 화학공장, 무기생산 이거 다 지금 FA 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신생 화장품, 샴푸, 린스 이것들을 안전하다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옛날 쓰던 거 오래된 거 막 오래된 건 검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거 쓰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마시고 나노물질 좋아하지 마시고 케미칼 시장은 다 FA 손아귀에 있다. 예. 돈 되는 걸 그들이 가만뒀을까요? 이게 완전한 치유의 선물이 이게 바이올렛 증기인 줄 모르고 이게 세워놓고 병치기를 그냥 손바닥이 닳도록 비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 정말 치유는 유라다 주기가 우리가 이제 도래하면서 축복을 받은 건데, 예, 유라다 주기. 정말 이 대우주는요, 위대하고 아키텍처죠. 이게 건축물입니다. 에피가 되게 도덕의 건축물을 짓고 보고 즐기면서 그 안에 들어가 놀고 싶었는데 자신이 지은 건축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진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울렸고 그게 페이세이프 노미 파동이라는 거죠. 예, 그 오징어 게임의 그 할아버지 같죠? 예? 예, 그걸 그대로 그 위대한 건축물을 여러분들은 지금 재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재건축가가 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마라타 전류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 키라시아 마라타 쿤달리니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다 여기 추락천사들 FA 군단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여기로 넘어가야 이제 안전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공부를 하다가 프리덤 티칭 시절에 지금 레인보우 그리드 웍을 지금 여기 에페아 이 15년 그 3월 3일날 파판테스 활성화하고 노미아 써네이 주파수 들어오고 다크플라워 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5RRR 일어나면서 유라다 각성이 되고 유라다 포스가 들어오고 39년 그 다음에 12년 도약 기간이 일어나고 이런 일정들이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KDDR 3 대주제는 여러분들의 존재에 영원히 긍정적인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성이 계속 증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밝은 꽃 정원을 지나서 유리아바디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 개념들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멘 에센스, 평판 강착주기, 이런 것들, 순수에 대한 순수에 대한 무지, 이 번역들 잘못하고 계셔가지고, 예,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순수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순수에 대해서. 예, 조화로운 참여가 있고, 조화롭지 않은 참여가 있고,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디테일하게 할 건 너무 많습니다. 유리아바디가 일어난 거, 이거는 뭐 노미코드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 시스템의 통합 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라다 포스가 깨어나는 거고, 트란틴 윈도우 도어까지 열리는 것이 이게 흔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열린다라는 거죠. 아파레이아 융합 통로가 열린다.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수십억 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 위기 개입이라는 상황 때문에 수천 년 동안에 빠르게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900년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데이아 몬스톰, 트럼펫 펄스 때문에 자동 면역 반응에 의해서 노미가 깨어났고 노미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패스트 트랙 급행 열차를 타게 됐다. 패스트 트랙 타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파나카이 통로의 카이파동 플로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액 동굴로 안전지대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투사 테크닉을 하잖아요. 테크닉을 하는데 이 내액 동굴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버 씨앗을 깨우게 되고 미디언 지구는 2317년이라고 했죠. 리투의 눈을 통해 가지고 파나카이 통로로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이 파나카이 통로를 통해서 지금 바이올렛, 블루 아이스, 핑크 파이어 이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오는데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표는 어디냐? ELF 러브 LEV 장이고 이걸 통해서 에파 통로로 들어가는 거다. 실버 씨앗들을 깨우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플래티넘까지 깨우는 여정, 이 자유의식까지 통합되는 여정, 이 실버, 골드, 실버, 플래티넘 합친 게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하고 희망을 갖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위대한 이게 승리 중의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승리 중의 승리다. 위대한 대우주의 승리 중의 승리다. 우린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 해방, 승리 이런 말들 낯서시죠? 안 쓰던 말들이다. 평상시에 우린 자유, 승리해서 이 레트로한 눈까지 가는 게 이제 목표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다 못해도 다음 생에 하는 거고요. 근데 안전지대로 이동해서 안전지대로 이동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의 기억들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겠죠. 지금 이번 생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낯설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위기 개입이다.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철수작전이다. 우주가 수축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겠다. 암흑물질이 빨아들이고 있다. 별 과학계는 그런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 미션이 일어나갈 때 낯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예세를 빠르게 받으려면 가디언하고의 약속, 그런 선언, 기도, 문 하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 패스트 트랙인지 아시겠죠? 도착지는 유나버스행 유차가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도착지는 유레아 바디인 거고요. 이때는 임시 아파레이아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다. 타시겠습니까?
예, 아주 대장정이네요. 그래 2시간 안 걸렸네요. 예, 에피 도서관에 멤버십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 수행하는 모임들이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호스트 마스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요. 예, 끝에 이게 하나씩 코드를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카타락 역자와 모카바, 마하드라 세 개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세 개가 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지금 딱 지금 우리 수준에 맞는 코드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 이 바이올렛 화염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하우투 시리즈 10번째 대장정을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전체 수 23강이던데 제가 4주 동안에 정말 숨도 안 쉬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4주 동안에 23강을 올려드렸고 이거는 줌 아웃해서 큰 프레임을 보시라고 알려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 디테일들은 더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일단 그리시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따라오시다 보면은 가장 패스트 트랙으로 공부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멤버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료 만드는 건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에피의 도서관의 원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이제 급하게 이제 PT가 필요할 때에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겸용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멘티파이엄 번역들 일단 카페에 공유해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테크닉에서 특별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더 공유할 게 있다고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들을 하셨고요. 예, 23강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공부하고 반복하고 보시면서 내 거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디테일한 공부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예, 제가 이제 또 번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뭐 강의 영상 반복 가서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내 거로 만들고 다시 영상을 안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를 집중해서 보시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코크리에이션이 예,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